네, 한시의 톡톡으로 점심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 꼭 여기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우리 또 비즈니스 초대석에서 항상 뵀는데 앤드류 리 대표님, 잼택의 사장님이시거든요. 와, 또 이렇게 순례길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대표님 저는 이 책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 다녀오셨다고요? 이제 제가 주신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앤드류리 대표님이 직접 다녀오시고 쓰셨다고. 와, 책 이름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네, 예. 맞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놀란 거는 시니어 삼형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써 네. 있어서 또 형님이 목사님이시구나 이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떠나게 되셨을까? 네, 궁금해요. 뭐 우선 이 1시에 톡톡 시간에 처음 나왔어요. 그죠? 네네, 1시에 톡톡은 맞아요. 제가 네. 오전 오후는 많이 나오는데 1시부터 톡톡 하기 시작해서 한 5시까지 톡톡 하면은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그쵸.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서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짧게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팬데믹 때문에 가게 됐는데 아, 팬데믹에 인해서 전부 다 셧다운되고 집에서 네. 있어가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 기회에 성경을 써보자 해서 성경을 쓰다가 아, 은혜를 받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6절인가요? 거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이제 그게 그때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네.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나 네. 이런 생각. 혹시 뭐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뭐 네. 다른 신앙 가지신 분들도 그냥 그쵸, 이해해 그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신앙 갖고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네.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야고보가 그분이 순교하고 묻힌 데가 지금 꼼포스텔라라는 데인데 네. 그분이 프랑스부터 스페인을 거쳐서 스페인 그 머나먼 모든 길을 선교를 하고 그분이 이제 몸소 행하다가 돌아가시고 순교당했는데 네. 과연 이분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그분의 그 길을 통해서 뭔가 좀 내가 이 살아온 것을 성찰하고 아, 생각을 해보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하고서 네. 준비를 하고 하게 됐죠. 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 필사를 하시다 성경을 이렇게 예, 쓰시다가 그렇죠. 딱 뭔가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이 드신 거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결심을 하시고 사실 이 순례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여러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예. 시간도 있으셔야 되고 맞습니다. 돈도 있으셔야 된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건강이 또 받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순례길이 짧으면은 괜찮은데 네. 우선 우리가 순례자 길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성지순례가 있어요. 네. 세계의 3대 성지순례 중에서 네.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예루살렘 가는 거죠. 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는 거. 두 번째는 로마의 바티칸 가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건데 네. 전자의 말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로마 바티칸 가는 것과 네. 지금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나 바티칸은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고 생각하고 가시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네. 가서 눈으로 즐기고 관광하고 구경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성지순례예요. 네네. 관광도 하시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스페인에 가는 이 순례길은 네. 그게 전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오랜 동안에 30일에서 보통 40일 그 기간을 사람들이 가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실제 구경하고 관광할 수 있는 데는 한 일주일에 가다가 한 번 정도 대도시가 걸러질까요? 보통 5주 동안 해서 네. 저는 35일 갔다 왔는데 네. 첫째 주는 산속에서만 헤매고 두 번째 네. 주는 농장, 농원, 포도원 이 어. 들판에서만 헤매보고 네네. 3주, 4주를 가서 네. 5주째 들어갈 때 도심지에 약간 들어가요. 아, 그때 좀 나와요. 그럼요. 오. 그러면 여러분이 산속에 가서
가득 끝없는 들판에 가서 무슨 눈으로 구경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메뚜기 한 마리 없고 아무것도 새 한 마리 나오질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는군요. 우리가 말하는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체력 관리도 좀 하셨을 테고 운동도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오,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삼형제 네. 나이로 따져서 네. 이제 벌써 갔다 온 지가 2년 됐으니까 가신 형님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이 네. 73세, 제가 70, 네. 동생이 65, 세 명 다 시니어가 갔어요. 네, 네. 갔다 오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이가 드시고 아무리 연약해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네. 이거를 아무 준비도 없이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고 했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지리적인 것만 도움이 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아무 힘이 안 들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만 갖춰주면 돼요. 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장이 시간을 30일 이상 줘야 될 테고 네, 네.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렇죠.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 시간을 하려요. 우선 시간이 중요하고 네. 둘째는 경비가 약간 그쵸, 재정적인 들겠죠. 것도. 예, 그쵸.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유럽 여행 한번 갈 정도 되면은 갈 수 있어요. 네, 네.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네. 뭐 여행사들하고 비교되면 안 되니까 그렇고 각자 하여튼 좀 다르실 아주, 수 있으니까. 아주 네. 저렴한 금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체력, 걸을 수 있는 체력. 그렇다고 해서 막 하루에 꼭 저는 이제 하루에 평균 28km를 이제 걸어야 돼요. 네. 그렇게 30일 이상을 걸어야 네. 그게 800km가 되기 때문에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갔다가 걸어 올라오는 그 거리가 순례자길 거리입니다. 그 하루에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토탈 토탈이 800km니까 네, 네. 하루에 한 28km 정도는 걸어야 돼요. 28km. 적게 걸으면 25km, 많이 걸으면 30km. 예. 그러면은 하루가 미싱을 해서 쉽게 쉰다든지 아프면은 네. 그 다음 날 50km에서 80 암소리 더 60km를 걸어야 되는 되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하. 가기 전에 네. 형님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모여서 네. 집에서 동네에서 1시간 2시간씩 꼭 걷고 네. 주말에는 만나서 빈 배낭이 아니라 배낭에다가 뭐 이것저것 무겁게 집어넣고서 실제처럼. 그쵸, 그러고서 그쵸. 이제 뭐 네. 저쪽에 산악지대에 가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한 6개월 했어요. 오. 근데 사실은 헬스몰로 인해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네. 제가 가서 경험한 것은 네. 물론 도움은 됐지만은 안 하고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체력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네. 가서 만나는 사람 중에 네. 신체적인 결함 있는 분들, 쉽게 말해서 관절염이 있어서 쩔뚝거리는 분들, 심지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걷는 분도 봤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는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연세 드신 분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시간 조절만 가능하면 돼요. 내가 가다가 힘들면 오늘은 18km만 걷겠다. 28km 걷고. 조절이 되니까요. 그럼요. 그렇네요. 단지 시간만 좀 늘어날 뿐이고 그리고 여유 있게 푹 쉬시고 네. 그러면 다음 날 힘이 덜 드시고 진짜 힘드신다? 네. 하루 쉬시고 그 동네 휴식하시다가 휴치에 가서 그 나름대로의 볼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네. 화려한 그 외모로 볼 건 없을지라도 네. 그 순례자 길에는 다 의미가 있고 다 그 길들이 다 성당을 거쳐서 가고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다 조사해 보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조사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그 볼 것들이 많아요. 그럼 네. 쉬고 가시면 되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 조절을 좀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짜실 수도 있는 그럼요. 거네요. 예, 꼭 예. 35일 내에 끝내야 돼. 막 이렇게만은 아니죠. 안정이 되는 거군요. 이게 그룹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쵸. 각자로 개인으로 가는 거니까 부부가 갈 수도 있고 네. 형 동생이 갈 수도 있고 네, 네. 와이프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걸음이 빨랐는데 여자들은 걸음이 늦어요. 네. 늦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보폭이 더, 적을 그쵸, 수도 있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정도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런 뭔가 일상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전문 하이커의 느낌이 아니라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심어주신 것 네. 같아요. 책 그럼요. 속에. 네. 하이커라보다는 트레킹? 트레킹. 예, 트레킹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배낭을 메고 출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와, 그 길이 어떻게 루트가 여러 개더라고요. 전 하나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순례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 옛날에 예전에 선교사들이 선교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네. 그 길들이 스페인 국내에서도 많이 있고 스페인을 벗어나는 해외에서도 있어요. 네. 그 스페인 국내에도 있고 스페인을 벗어나면 가장 인접한 나라가 프랑스, 조금 더 가서 동유럽,
아니면 거기서 좀 가면 이제 독일 네. 서 오는 분도 만났었어요. 그 포르투갈 뭐 이런 데서도 그럼요. 들어가고요. 포르투갈에서 오고요. 네. 그래서 코스가 대략 한뭐 20몇 개도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보통 그렇군요. 일단 12개가 있다고 보고 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힘들다. 예. 또 산속에 가니까 경치는 좀 멋있는 데로 가자 해서 코스가 정해진 것이 네. 제가 다녀온 나폴레옹 코스라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나폴레옹 코스는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남프랑스 생장이라는 데요. 프랑스에서. 생장. 예. 네. 남프랑스 생장이라는 그 피레네 산맥의 중턱에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다음 날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먹기 위해서 공격할 때. 군대를 예. 주둔해서 넘어갔던 어. 피레네 산맥이 높은 데는 해발 2,000m, 3,000m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넘어간 데는 네. 1,540m를 넘어가는 거예요. 와, 거기를 넘어가면은 피레네 산맥 중턱에 네.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국경이 있어요. 그 국경이 뭐 철조망 쳐진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옛날에 그 초소도 있고 그런데 네. 군인 초소 거기를 지나면 스페인령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내려가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첫날이 네. 한 28.5km가 되지만은 네. 실거리가 그렇지만은 이 높이라든지 산악을 그러니까요. 갖다 감안할 때에 한 33, 4km를 걸은 정도의 힘이 든다. 그 느낌이군요. 시간도 걸린다. 네. 또 첫날이기 때문에 그쵸. 미리 몸이 순례자 여행하기 위한 적응이 안 습관이 되는데. 적응이 안 돼 있고 순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발도 많이 부풀고 예, 그렇게 힘들고 꺾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처음에 기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첫 코스에서부터 예, 난 첫날 이튿날 못하겠다. 3일 내에.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첫 코스부터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게 그 프랑스 루트가 그렇게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와, 그러면은 일단 산을 그렇게 넘고 나면은 경치는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산이기 때문에. 산속이니까 멋있죠. 그쵸. 뭐 그 산속에 자연으로 방목되어 있는 뭐 양떼라든지 네. 말. 저는 느낀 게 산속에 말이 그렇게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먹을 게 많은지 그렇게 뭐 저 볼 거는 많아요. 뭐 그냥 야생에 높은 있는 산이고. 말들이에요? 그럼요. 예. 네. 말들도 많고 예. 양떼도 많고 물론 주인이 다 있겠지만 네네.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산을 넘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좀 평지로 내려가게 되나요? 예, 평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산만 넘었을 뿐이지 스틸 해발 네. 보통 200m, 300m, 400m에서 첫 주간은 네. 해발 500m에서 한 1200m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800km를 걷는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프랑스 남쪽 프랑스 피레네를 넘어서 네. 평지까지 가는 스페인까지 대개 네. 프랑스를 거치고 또 4개 주를 거쳐가면서 한 4km, 5km의 조그만 마을들이 산속 마을들이 나와요. 그 안에. 예, 네. 가면서 계속 매일매일. 예. 그럼 우리가 28km를 걷다 보면은 마을이 한 3개, 한 5개를 거치는데 네. 한 150여 개의 마을을 거치고 또 강을 어떤 때는 서너 개도 건널 때가 있고 네. 한두 개를 건널 때가 있고 네. 산과 들판을 어. 그렇게 지나가는데 네. 처음에 3주째, 3주째까지는 산 해발 한 4,500m에서 오르락 내리락 800 갔다 900 갔다 200 갔다 다시 올라가고 네. 이러는 거니까 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힘들어요. 완전 평지는 아니군요. 완전 평지가 아니에요. 네. 5주째 들어가야 예. 마지막에 한 800km에서 700km 근처 가면은 평지예요. 110km 정도 넘었을 때 사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네, 좀 네. 중간 도시인데 네. 거기부터는 이제 도심지의 건물들도 보이고 어.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게 보이지요. 네, 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냥 쭉 같은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12 들어보니까 코스가 있죠. 아니 그리고 그 안에 막 산도 있고 네. 평야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가고 풍경도 좀 달라지고 그럼요. 그 안에 볼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의식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순례길을 갈 때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루 이틀 가는 거면은 뭐 간단하게 되는데 네. 이제 한 달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인 것이 입고 먹고 그렇죠. 자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입는 거야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가져가셔서. 그렇다고 해서 계절을 어느 때에 봄에 갈 것이냐 여름에 갈 것이냐 겨울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고 가는 배낭 안에 있는 물건이
가능하면 네. 가벼워야 돼요. 그럼 봄 가을이 좋겠네요. 네, 봄가을이 좋아요. 그쵸, 그쵸. 저도 가을에 갔는데 아, 근데 가을 8월 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때는 추웠어요. 춥고 또 낮에는 더워서 네. 그 스페인의 유럽의 그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네. 머리를 쪼이면은 네. 진짜 머리가 무슨 뭐 까마귀가 한번 쪼는 듯이 그렇게 따가울 정도로 따갑거든요. 모자도 그러니까 그냥 책 넓은 거 좋아하셔야겠네요. 의식주를 할 때 우리가 옷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로 조심해서 계산해 가지고 양말 몇 켤레, 속옷 몇 개, 반바지 몇 개, 긴 바지 몇 개, 네. 뭐 신는 구두, 예. 슬리퍼, 아. 기본적인 약품 이런 거 해서 챙겨가는데 예. 제가 책에다 우스갯소리 썼어요. 그런 내용도 있으세요. 당신이 예. 메고 있는 그 배낭의 무게가 네. 당신의 삶을 정한다. 어. 그 무게가 무거우면은 곧 이퀄 네. 사망이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순례길에서 순례길에서 네. 내 몸무게보다 어. 10% 이상이 넘어가면은 내가 몸무게 만약에 뭐 170kg다면은 네. 한 17kg 정도가 되면 좋은데 그게 한 22kg, 3kg 됐다. 아, 그러면은 곧 죽음이다. 내가 이렇게 우스개 써있는데 완주를 하기 그만큼 힘들군요. 그만큼 네. 무게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 옷은 네. 본인이 가져가는 거지만은 그것도 안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가져가면 춥고 안 가져가면 덥고 안 가져가면 예. 다음날 옷 바르는데 옷이 안 말랐다. 비가 왔다. 그런 배낭에다가 속옷을 걸고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말리면서 네. 말리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먹는 것이 이제 여러분 우선 자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네, 네. 자는 거 가는 곳마다 호텔이 있느냐? 물론 뭐 산속에도 호텔이 있을 수가 있고 다 있어요. 네. 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약 2000년 네. 최근에 가장 1500년 전부터 이것이 그 길이 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이 길이 닳고 달아서 죽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아, 네. 잠자게 있는 되는데 그 네. 잠자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자야 되지만은 네. 호텔이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여러분이 좀 싸구려 호텔, 호스텔, 유스 호스텔 뭐 이런 유스 느낌의 호스텔 그런 유스 호스텔 같은 조그마한 어떤 가정집 같은 거에 네. 한 뭐 20명 정도에 잘 수 있는 집 어. 내지는 지자체에서 네. 어떤 그 지정을 해줘요. 어. 그 조그만 뭐 큰 건물은 없어요. 대개 네. 많이 잠자봤다 2, 30명. 아, 네. 진짜 큰데 큰 도심지 가면은 50명, 100명 자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일주일에 하다 한 번 걸리는데 네.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잘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네. 숙박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호스텔,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알베르게라고 그래요. 아, 따로 이름이 있네요. 알베르게. 알베르게라고. 네. 그럼 알베르게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순례자. 배낭민 거 보니까 처지가 순례자고 네. 걷는 사람이고 잠자는 숙소가 필요하고 하는 걸 알아요. 물론 스페니쉬를 하면은 엄청나게 좋고 네. 정한되면 영어를 듣는데 네. 대부분의 영어 하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은 할 수 있어도 그 스페인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안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여기 분인데 책에는 또 스페인어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스페니쉬 네, 기본적인 맞아요. 것이 아주 네.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요. 그 네. 이제 그게 있고 그래서 네. 그 만약에 그 순례자가 저는 이제 이거는 꼭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약은 사람들은 예약으로 하고 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달 거 예약하면은 네. 잠잘 수가 있는데 예약도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안 받아준 데 있지만 대부분 받아준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관광하고 뭐가 다르냐. 어. 그냥 옛날 2000년 전 스타일로 네. 아날로그로 가보자. 아, 네. 걷고 네. 차 안 타고 메고 정 급하면 내가 해먹고 네. 이렇게 해서 걸어서 가자. 아. 집 없으면. 그래 가다 보니까 네. 열심히 가는데 꽉 찼어요. 어. 12명밖에 한 자리가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알베르게 어디냐고 알아보니까 저기 가면 있어요. 아, 바로 근처에 바로 근처가 1km, 2km 가야 돼요. 그러면은 또 걸어가야 돼요. 그 컴컴한데 우리 계산 다 해서 어두울 때까지 갔는데 네, 배는 고프고 네. 덥긴 하고 죽을 것 같은데 또 1km 가야 돼요. 네. 가서 있으면 다행이에요. 또 없을 없으면은 수도 있군요. 또 가야죠. 많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처럼 예약을 안 하면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 뭐 어렵게 가는 사람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약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만은 네. 진짜 뭔가를 느끼고 네. 내가 이 순례자길을 가면서 성찰하고 느끼고 싶다. 그런다면은 예. 한번 아날로그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예. 자는 거고 예. 먹는 거. 예. 먹는 거는 그 순례자 숙소에서 예.
밥을 기본적으로 음식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요. 아, 그냥 프리로 그냥 주는 게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런데요. 잠자는 거는 한 12불에서 한 15불 네. 정도 유로 달러를 드는데 네. 음식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네. 그 음식을 주는 데도 돈 받고 주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순례자 음식이라고 그래요. 순례자 저녁이라고 그러는데 뭐뭐 나와요? 그 순례자 네. 식사는 네. 죽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식사예요. 여러분은 멋있는 거 물론 사 먹을 수도 있어요. 돈 주고. 네.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2000년 전에 순례자들이 한 것처럼. 그렇죠. 오, 야고보가 뭐 돈 주고 예. 사 먹고 뭐 자동차 타고 뭐 낙타 타고 뭐 당나귀 타고 다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 미니멈으로 해보자 해서 갔는데 순례자 식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진짜 굶어 죽을지만 안 정도로 주는 음식인데 우선 첫째 뭐냐면은 네. 그 건강하게 주기 위해서 채소가 없어요. 유럽에는 많지 않아요. 채소하고 과일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례하던 분들이 신선한 채소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이고. 아주 적은 양의 네.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줘요. 아, 여기서 예. 샐러드가 조금이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또 뭐냐면 근육이 힘이 있어야 걸을 거 아니에요. 단백질 같은 것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예, 단백질. 그리고 또 예. 뭐 열량이 필요하니까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고 네 가지 네. 채소와 열량을 주는 탄수화물과 네. 또 근육에 힘을 주는 단백질과 네. 생명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채소는 샐러드 조금 주고 네. 그럼 가면은 이렇게 소쿠리에다 빵 몇 개를 줘요. 네. 전에는 2개밖에 한 개밖에 안 줬다는데 지금 이제 빵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요. 네. 한두 배고프니까 먼저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딱 하나예요. 닭다리 한 개나 생선 닭다리 하나밖에 안 줘요? 한 개만 해요. 2개 아니에요. 닭다리 한 개나 생선 한쪽 주는데 네. 이상하게 유럽은 고기 종류가 많지 않아요. 네, 뭐 줘봐야 하몽이라고는 네. 저기 돼지다리 얇게 썰은 거 나오는데 그거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는 것이 뭐냐? 뭐 지금 말하는 생명수, 물이나 네. 와인 한 잔이나 물 한 컵이나 네. 오렌지 한 잔 줘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네. 생존을 위한 저기 순례자들의 식단, 소위 말하는 생존 식단이에요. 생존 식단으로 얼마예요? 그 정도는? 그것도 한 뭐 9불에부터 한 15불 차이예요. 네네. 그나마 순례자길 가서 알베르게에 들어가서 네. 오늘 여기 식단 있습니까? 순례자 식사했습니까? 예, 필그림 미리 있습니다. 그러면 땡큐예요. 없는 것도 있군요. 없으면 이제 어떡해요? 얼른 빨리 그 동네에 조그만 그로서리 마켓 가서 이제 바게트빵 같은 거, 네. 뭐 토마토 한 개나 뭐 사과나 아니면 간단한 뭐 치즈나 이런 거, 네. 뭐 그 스페인이니까 초리조 같은 센 이런 거 좀 매콤한 거 한국 사람 네. 입맛에 맞는 거 사다가 많이 사면 또 배낭 미고 하면 또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내가 자꾸 배낭 무게를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무게 그까짓 거 뭐 소시지 한 2개 들고 가면 되지 비상식량. 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엔 일주일, 2주일 되니까 지쳐서 나중에 물건 빼내기 시작하는데 뭐까지 버리느냐. 네. 제가 글을 쓰려고 볼펜을 3개 가져왔는데 볼펜 네. 하나만 남겨놓고 다 남겨놓고 왔어. 그것조차 무겁게 느껴지시는군요. 내가 먹으려고 가져간 비상약, 약도 버리세요. 약 병에 들어있잖아요. 비닐에다 넣고서 알약만 넣고 병 버리고 그 껍질도 버리고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다 줄이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무겁군요. 부담이 돼요. 네, 내 그것만 다리도 말씀드릴게요. 무거운데. 네. 걷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내 엉치에다가 걸치고 간다. 그래서 제가 걷는 법을 터득 해서 그 책에다가 네. 피노키오처럼 걸어라. 피노키오요?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어떻게 걸어요? 피노키오 걷는 거 못 보셨어요? 영화 못 보셨어요? 봤는데 어떻게 예. 걷죠? 네. 얼굴하고 손발 마디마디 관절마다 모서리 박혀서 흔들흔들하잖아요.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무슨 해야지 소리가 아니라 네. 내 몸에 밴 것이 네. 배낭의 무게를 느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배낭이 내 등에 완전히 어깨와 허리까지 끝나고서 이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팔다리 무게 안 갈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흐느적거리고 편하게 쉽게 걸어라 이런 뜻으로 제가 우스개 써놨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이제 남겨주셨는데 네. 의식주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제 네.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아프거나 그러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도 있나요? 병원이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 3일째 딱 걷고 나면 4일째 되는 도시가 조금 큰 도시가 있어요. 네. 그 도시에 병원이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네. 항상 만석이라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첫날 이튿날 3일째 몸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서 다 걸려서 벌써 꽉 찬 거예요 자리가.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맘 바꾸고서 에이 나는 관광지로 돌아가세요. 갈래 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병원이 항상 있지는 않아요. 종합병원이 있으면 아까 말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큰 도심지에 있어요. 네. 있으면은 네.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네. 약국은 많아요. 그래요. 시골에 약국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네.
약사가 딱 벗어 눈딱 보면은 뭐가 내가 어디가 필요한지 아픈지. 알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팔 쩔룩거리고 가면은 대부분 발에 네. 문제가 있을 어디 것 발가락, 같아요. 발바닥, 발등 이렇게 보면은 네. 각 부위에 붙이는 패칭 그런 게 다 있군요. 그 반창고가 기가 막히게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약국에 보면은 네. 딱 제가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약국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 3분의 1 벽의 3분의 1은 네. 전부 다 반창고, 네. 3분의 1은 네. 진통제, 네. 3분의 1은 마시는 음료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예, 약국에. 이제 다 똑같은 통증을 느끼시는 거네요. 맞죠. 우리 청취자분은 저는 배고파서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배고프시면은 중간 중간에 한 3km, 4km 가면 조그만 동네가 나옵니다. 네. 어떤 때 보면은 오렌지 한 15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큰 데가 없어요. 큰 데가. 오렌지 하나가 어디예요? 일주일 너무, 가면은 걸리는 데가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대부분이 네. 한 일주일 가기 전에 3, 4일 정도에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알베르게 가면 그 동네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뭐 200명 사는 동네, 500명 사는 동네, 6, 700명 사는 동네 그러기 네. 때문에 크질 않아요. 네. 도심지에 마켓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가셔서 본인이 사서 마음껏 드시면 되고 네. 그것도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마음껏 드실 만큼 사서 마음껏 드시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네, 네. 저는 미련맞게 하는 바람에 네. 술래자 네. 다 끝나고 나서 네. 저는 20파운드가 빠졌고 저희 형님은 저는 갈 때 좀 그래도 이 뱃살이 좀 똥배가 좀 있어서 그나마 땡큐했는데 원래 날씬하신데. 아니에요. 근데도 벨트가 4칸이 빠졌는데 그러시군요. 형님은 네. 원래 아주 스키니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5코를 빠져서 30파운드 빠져서 네. 갔다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 너무 살이 빠지셔서. 리커버리 네. 하는데 의사가 힘들 그러시군요. 정도로 막 고생했어요. 네, 네.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루나 이틀, 3일 딱 걷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날 못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것 같아요. 내 다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네. 한꺼번에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케줄을 계획해서 하루에 네. 몇 킬로 가겠다 하는데 내가 체력이 하루에 25km 갈 수 있는지 20km 갈 수 있는지 네. 30km 갈 수 있는지를 정해서 아, 요걸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스케줄에 맞게끔. 맞게끔요. 예, 네. 그래서 시간이 정해지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보통 30일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뭐 28일, 27일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보통 30일 걷고 저는 35일 걸었죠. 제가 네. 다리 아픈 바람에 한 3일 깨지는 바람에 35일 대표님도, 됐고 네. 아니면은 그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가실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네. 무리하지 않으시면은 네. 여러분이 시간 있으신 분이라면 굳이 40일 안 가면 어때요? 가면 되죠? 네. 단 그러고서 네. 충분한 휴식과 네. 충분한 음식을 먹고 하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이 이야기는 진짜 3시간에 걸쳐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또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벌써요? 다가왔는데요. 시작도 저희가 안 했는데요. 저도 너무 재밌게 지금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대표님, 여러 에피소드도 많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 하나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성공적인 술래자가 진짜 잘 갔다 오려면 갔다 오고 나서 물어보는 거 있으세요. 네. 뭐 느끼셨어요? 그렇죠.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보죠.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를 목적을 두고 가르는 그 시간, 그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나오는 건데 네. 내면의 집중,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혼자서 가질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님 앞에 내면의 영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또 내가 성찰을 하고 하면서 내려놓는 거 배우고 또 내가 희생 그런 거를 배워가면서 성지의 순례 목적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쉬울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네. 첫날에 올라가서 피레네 산맥을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네.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있어요. 어. 순례길에 가는 십자가는 거주반 다 그것이 묘지나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네. 누군가가 있고 네. 몇 년 뒤에 누가 죽었다가 하고 거기 사진도 있고 젊은 여인부터 뭐 다 있는데 네. 첫날에 십자가가 산 위에 있었다는 게 참 그게 좀 의미심장한 것이 내가 뭔가를 좀 암시해주는 그런 걸 느꼈고 네. 이틀째 내려가다 보면은 야마시타 신고라고 하는 분이 일본 분인데 64세에 2002년도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네. 3일째 가다 보면은 그 산 중턱에 가다 보면은 뭐 길에 뚝이에요. 묘지라고도 아니고 뚝 같은 데에 십자가가 있는데 보니까 네.
아기가 2살 먹은 여자 아기가 있고 어. 여자분은 한 27, 8세 정도 된 분이 네. 엄마가 술래자 와서 돌아가셨어요. 아기랑 같이 왔던 거예요? 아기는 아니죠. 아기는 집에 맡겨놓고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살아 있었다면은 지금 정도의 한 30살 안 됐으니까 네. 엄마의 그 술래잡기를 왜 갔을려나 하는 거를 깨달을 나이는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네. 쭉 가면서 제가 책을 다 기록을 하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그걸 갔다 오면은 이 책만 읽어도 간 것처럼 느낄 정도로 네, 아주 맞아요. 자세하게 제가 순수하게 네. 저는 극작가도 아니고 한국에서 국문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글을 못 씁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 한 쓰셨는데요?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순수하게 썼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읽어볼 수가 있는데 네. 제일 마지막에 제가 느낌으로 뭐가 느꼈냐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왔는가? 아, 순례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가 수많은 하루에 몇 개의 십자가를 보고 몇 개의 묘지를 지나가는데 그 사진을 쭉 찍다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느껴서 사진 모음집이 있어요. 네. 제일 뒤에 맞아요. 사진 한 몇십 장을 갖다가 네. 모아놨는데 사진도 따로 다 십자가예요. 네. 예, 그 중간중간 사진들은 네. 다 제가 한 5천 장 찍은 건데 네.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 모아놓은 거를 보시면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가 이분들이 성찰을 내면의 성찰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했던 그 선배들이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거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네.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제가 느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네. 가보시면 좋겠고 네. 가시려면은 한 번 정도 제가 쓴 책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거 쓴 책을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갔다 온 것처럼 이해되게끔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네, 보시고 네. 생활에 유용하게끔 예. 적용이 빠르게끔 돼 있고요. 그럼요. 예. 책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일단은 한번 쭉 보고 다시 봐야겠다는 그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한번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내가 될까 하시는 분들 대신 또 한번 순례길을 다녀오는 느낌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어느 서점이나 가능한가요? 예. 지금 한국에는 네. 교보, 네. 생명의 말씀사 아. 그리고 전자 판매로 17개 그 엄청 네. 많은 데서 다 여러분이 보시는데 오. 그건 모르겠고 여기 미국에서는 LA에서는 그 갤러리아 마켓 아. 3층에 있는 세종문고 네네. 가든그루브에는 그 생명의 말씀사 더 내려가서 얼바인에는 오. 드보라 서점인가요? 예. 맞나요? 네.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아마 근처마다 있으실 거니까 네. 가서 사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앤드류리 대표님을 만나보셔도 좋은데 좋습니다. 네. 잼택으로 가시면은 또 이야기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평생에 한 번, 또 요즘에 2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가시면 되세요. 네.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보석의 명가 잼택의 대표님이신 앤드류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했습니다.